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세이즈 중국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존 수업, 우리 4회차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발음 교정과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문형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확장 형태인 문장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好的，那我们开始。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국어는 어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순이 가장 중요하냐? 어디 위치에 놓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중국어에는 형태 변화가 없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요, 먹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먹다라는 단어를 우리 동사의 어미를 흔들어서 그 형태를 변화시킨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등등과 같은 이렇게 형태 변화가 생긴다면 중국의 먹다는 치라고 하거든요. 이 치는요, 인칭과 시제에 상관없이 형태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갈게요. 그 고객님이 이미 가방 3개를 샀다.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은 주술목 구조라서요. 고객님이요. 가방 산 게 팩트예요. 자, 그래서 중국말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어는요. 고객님, 客人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술목 구조죠. 저희는 주, 목술 구조인데 중국은 주술목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가방보다 샀다가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买了 客人买了 손님이 샀어요. 무엇을 샀어요? 包包, 다 가능하죠. 그래서 가방을 샀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님 앞에 그라는 단어와 가방 앞에 이미라는 단어와 가방 뒤에 3개라는 이 형태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중국이 같은 동양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순은 틀리나 일반적으로 주어가 수어 앞에 온다라는 거, 관형어가 명사 앞에, 부사어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 온다는 점은 우리나라 말과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 술, 목 구조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에 뭐가 들어가는지, 수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목적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는 당연지시 아는데 부사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부사어랑 부사랑 같은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부사 뒤에 어로 끝났죠. 주어, 술어, 목적어. 어로 끝났으면 중국의 문장 성분에 들어가요.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라는 그룹과 수어라는 그룹과 목적어라는 그룹이 있고 그 밖에 부사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부사어의 위치는 수어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어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사어 그룹에 멤버들이 있어요. 그 멤버들이 바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 이렇게 사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사어에 들어가는 것은 부사, 조동사, 전치사를 그쵸 단어로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사어 위치, 수로 앞에 위치한다요. 그 중에 우리가 자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사는요. 뭐뭐도, 역시, 이에, 모두, 또, 막, 바로, 찌요. 아직도, 여전히 또, 하이, 먼저, 先, 언제든지, 随时, 마음대로, 편하게, 随便, 이렇게 부사에 속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부사의 위치는 주술, 목 구조 사이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동사를 수식, 수어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해주시면 돼요. 품사는 부사나 문장 성분에는 부사어에 속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보세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편하게라는 단어가 우리 부사였죠. 우리 한국말처럼 똑같이 수어 앞에 위치를 합니다. 우리 편하게 随便 보다 뭐였죠? 칸.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편하게 보세요. 请您随便看一下. 请您随便看一下. 자, 한자 볼게요. 칭은 문장 서두에 쓰인다면 우리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뭐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닌, 당신에게 부탁할 때 칭닌, 칭닌. 자, 그 다음에 수어는 보다라는 칸인데요. 우리 시도할 때 중첩을 할 때 이시아 쓰는 거 아시죠? 칸 이시아. 칸 이시아 하면 한번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사는 무조건 수어 앞에 쓰니까 마음껏 편하게
随便, 随便. 그래서 편하게 보세요. 请您随便看一下.请您随便看一下. 부사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문장 성분은요. 하나의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속에 멤버가 있어야 되죠. 부사어의 첫 번째 멤버는 부사라는 멤버였어요. 두 번째는 바로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한테 바람을, 그죠? 가능을, 당위를 뭐뭐 하고 싶게 만들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조동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위치 확인해 볼까요? 주어, 수러, 목적어 당연히 주술목 구조가 들어가고요. 조동사의 위치는 누구를? 그렇죠. 수러 앞에서, 즉 수러 중에서도요. 동사 앞에서 동사를 충당해주는 아이예요. 조동사잖아요.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개를 먼저 볼게요. 뭐뭐 하고 싶다, 바람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를 나타내는 생각하다, 想. 원래의 뜻은 여러분들 보고 싶다, 그립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는 동사예요. 라고 했어요. 我想你.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我想你. 그냥 말 그대로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다 혹은 그립다, 생각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 시향이 조동사가 되냐면요. 뒤에 동사가 자기가 분명히 동사인지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기본적인 동사가 딱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향은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까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매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您想买点什么?您想买点什么?닌, 당신이란 뜻이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찾다라고 하면 보통은 저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 매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래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고 해도요. 저 대신해서요. my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찾냐 무엇을 이라고 했어요. 우리 무엇, 什么 어디로 들어간다? 동사 뒤에 들어가시고요. 목적어 앞에. 만약에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 my, 什么 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 사? 라고 물어보는, 직접적으로 뭘 사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찾는다는 건 뭘 사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你想 어떻게 해요? 买什么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你想买什么?你想买什么? 근데 여기 좀 허전하죠? 뭐가요? 뭐 좀 사실 거냐? 뭐 좀 조금이라는 우리 이디알에서 이 생략해도 돼요. 같이 갈게요. 마이디알. 마이디알이라고 얘기해서 가벼운 투로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你想买点什么?你想买点什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你想买点什么?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 우리 하고 싶다. 바람, 소망을 나타내는 야, 이거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필요하다, 원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사용했었던 것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동사로서, 원래는 형용사로서 원래 문장에서 쓰이다가 기본적인 동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찾고 가장 기본적인 동사를 만난다면 시향이나 야오는 뜻이 바뀌어요. 뭘로요? 품사도 바뀌죠. 조동사로 바뀌면서 시향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되고요. 야오는 뭐뭐 할 거다라는 살짝 계획적인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무슨 색상으로 보실 건가요? 여러분들 매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您要看什么颜色的?您要看什么颜色的? 같이 한번 한자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주어는 당신 높여줄게요. 닌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로는 뭐예요? 보실 거냐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라는 칸이 등장해야 되겠죠. 닌 칸이라고 해서 당신 보다. 근데 무슨 색상이에요, 여러분들? 무슨은 항시 뭘 위해서 존재하는 의문대명사죠? 그렇죠. 목적어, 명사를 대신한 그죠? 의문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什么를 동사 뒤에 써주되 만약에 명사가 있을 시에는 동사 뒤 명사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您看什么? 그러면 너 뭐 봐가 돼요. 당신 뭐 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다가 색상을 중국말로 颜色, 颜色라고 합니다. 您看什么颜色?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덜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 뒤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렇죠. 어떤 색상의 무언가.
그게 옷일지, 가방일지, 신발일지, 스카프, 벨트 굉장히 여러 가지의 품목들이 있죠. 그렇게 생략 형태를 나타낸 겁니다. 무슨 색상으로 보실 건가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는 조동사가 바로 어디로 들어온다? 수로 앞에 여를 쓰시면 굉장히 능동적인 문장으로 변해요. 가볼게요. 무슨 색상으로 보실 건가요? 您要看什么颜色的?您要看什么颜色的?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您想买点什么? 무엇을 원하세요? 무슨 색상을 보실 겁니까? 您要看什么颜色的? 부사어에 속하는 멤버 둘이 나왔을 때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먼저 나오시고 전치사가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단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이따가 저희가 학습할 테지만 전치사는 절대로 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나 대명사를 챙겨서 함께 수로 앞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동사 뭐가 있을까요? 이번 파트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게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조동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会, 会 라고 읽고요. 얘는 원래 동사로서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I can do it 이라고 얘기하면 我会만 써도 중국어로 맞습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조동사로, 즉 조동사라는 것은 기본적인 동사가 뒤로 들어왔을 시예요. 그랬으면 얘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뭐뭐 할 줄 안다라는 배워서 경험을 토대로 할 줄 아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악기, 외국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포츠, 그쵸. 운동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줄 알죠. 이거 말고도 술과 담배 또한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럴 때 수로가 나오면 호의를 쓰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내가 중국 고객을 상대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어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나 영어 조금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물어보시면 돼요? 영어를 중국말로 英语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라고 일단 얘기해야 되겠죠? 你会说英语吗? 한자 볼게요. 당신, 닌, 니라고 해도 되지만 닌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자는 닌인데 쓴 거는 니라고 썼네요. 不好意思. 자, 닌. 그 다음에요. 어떻게 했어요? 말하다. 영어가 돼야 되겠죠? 수로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说英语吗? 그러면 당신은 영어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당신은 영어를 말합니까? 예요. 이거는. 할 수 있냐가 아니라 您说英语吗?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게 영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영어 할 줄 아세요?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일어 할 줄 아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说 앞에다가 조동사인 会를 넣어주시면 영어 할 줄 아세요? 가 됩니다. 물어볼게요. 您会说英语吗?您会说英语吗?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못한다 하면 조동사의 부정 형태는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앞에 뿌를 쓰셔서 我不会 라고 얘기하면 고객님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못했어 라는 뜻입니다. 您会说英语吗?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가능성의 유무를 나타내는 능 자체가 재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가요, 뒤에 수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조동사로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호의는 배워서 경험을 토대로 할 줄 안다라고 얘기했다면 능은요, 능력에 한해서, 지금 시간에 한해서, 그리고 자격에 한해서, 그리고 뭐 어떠한 형편에 향해, 그쵸?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나타낼 때. 자, 그렇다면 우리 예문 하나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옷은 물세탁이 불가하고요. 드라이 클리닝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간혹 고객님한테 물건을 이제 옷 같은 것을 팔 때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넝이 떠오르면서 뿌넝, 조동사 앞에 뿌를 붙인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这件不能水洗要干洗这件不能水洗要干洗 한자 볼게요. 这, 이거라는 뜻이죠. 件는 뭐 옷의 양산인데 옷을 어떻게 해요?
하이가 아니라 상이만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양사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요 사이에 원래는 이후가 생략돼 있어요. 这件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물 세탁을 중국말로는 씻다를 시, 세탁하다 시, 물을 水라고 해서 물 세탁을 水洗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불가해요 라고 할 때에는 우리 조동사 뿌能이 들어와서 이 뒤에 행동이 불가능한 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这件不能水洗这件不能水洗이렇게 되세요. 자, 그렇다면 드라이클리닝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건조하다 이제 건자를 씁니다. 건어물 할 때 바짝 말린 거죠. 그쵸? 그래서 건조할 때 건작간이라고 읽고요. 여전히 빨래하고 세탁하다 물 청소는 다시 씻다가 되죠. 자, 그래서 깐시가 드라이클리닝이래요. 그래서 드라이클리닝 하라라고 할 때는 야간시, 야간시 이렇게 되셔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계획성일 때도 쓰지만 뭐뭐 해야만 해요 라고 할 때 당위성을 주장할 때도 이제 앞으로 당위성 하나 있지만 당위성을 주장할 때도 야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这间不能水洗要干洗这间不能水洗要干洗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있다,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우리 마지막 단어는 바로 可以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대답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可以 가능해요. 오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可以입니다. 그래서 오케이마, 可以吗? 可以吗?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안 돼. 그러면 不可以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 不可以라고 하시면 된 거예요. 그쵸? 자,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즉, 허락을 받을 때 괜찮아? 하세요? 라는 뜻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좀 보여드릴게요. 뭐뭐 해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뜻을 사용할 때도 可以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보여주다 라고 할 때 보이다, 보다, 칸이었죠. 뭐뭐 해줄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했었죠? 중첩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可以给您介绍一下. 우와! 되게 획기적인데요? 칸을 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상품을 소개해준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개하다를 介绍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개하다는요, 꼭 누구에게 소개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치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전치사 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닌, 게이닌, 대상한테, 누구에게, 당신에게 소개하다, 게이닌, 介绍, 게이닌, 介绍. 자, 그 다음에 이시아는 우리 뭐였어요? 한번 뭐뭐 하다라는 시도였죠? 게이닌, 介绍一下, 게이닌, 介绍一下.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가능해요, 오케이 해요 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이렇게 可以给您介绍一下可以给您介绍一下可以给您介绍一下 이렇게 얘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의 회화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위치 다시 한번 선정해 줄게요. 주술목 구조의 조동사의 위치는 수어를 보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수어 앞에 온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일 것이다. 당위성 의무를 주장하는 우리 뭐가 있냐? 인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가이 말고도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 야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거다 계획도 되지만 여러분들 뭐뭐 해야 해 라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동사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인가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응당히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선물용으로 좋을 거예요. 선물용으로 좋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병을 확인해 볼게요. 送礼应该不错. 送礼应该不错. 자, 不错라는 뜻은 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쵸, 뿌가 있어서 아니다 라고 해서 错 틀리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不错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뭐와 동의어다? 好와 동의어입니다. 好就是不错. 好가 不错거든요. 형용사 수로문이라면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죠. 모든 것은 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뭐로 좋을 거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할 겁니다.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인가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선물용이라는 것은 송리. 리가 바로 리우,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송은 보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선물용을 송리,
送礼物吗?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조동사 인가이를 붙여서 마땅히 뭐뭐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送礼应该不错.送礼应该很不错. 여기다가 헌을 쓰셔도 되죠. 왜요? 형용사 수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동사를 좀 알아봤는데 조동사의 위치 또한 파악하셨죠? 好.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 부사어의 또 일원인 마지막 멤버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영어의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수로 뒤편으로 쓰거든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나는 먹는다. 그쵸? 그리고 밥을 먹는다 집에서 이렇게 된다면 중국어는 우리 한국어 수랑 똑같아요. 전치사 또한 수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요. 명사나 대명사를요. 수로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전치사예요. 즉 전치사는요. 홀로 쓸 수 없고요. 꼭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가지고 수로 앞에 위치한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냐? 시간, 장소, 대상, 방향 등등과 같은 것을 나타내요. 즉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종떠 종떠 우리 언제 썼죠? 영업시간 할 때 사용했었죠? 营业时间是从上午10点半到晚上6点半 이럴 때 종떠를 사용했었죠.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종절, 到那儿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끈 자체를 누구와 라는 뜻으로서 我跟客人이라고 하면 나와 손님 我跟妈妈 나와 엄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누구누구를 따라서 발 뒤꿈치 굽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高跟鞋 우리 하이를 高跟鞋 높은 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서라는 뜻도 있고요. 给 원래 주다라는 뜻인데 기본적인 동사 앞에서 우리 누구에게 라는 뜻으로서 전달 과정. 그래서 아까 전에 可以给你介绍一下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게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누구를 위하여 위해 为 당신을 위해서 为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꼭 뒤에요. 명사를 꼭 써야 한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수어, 목적어 이렇게 다 쓰는 건데 보통은 전치사는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전치사는 우리 명사랑 대명사를 수로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请跟我来请跟我来 한자 볼게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칭, 청할 청자 뭐뭐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끈은요. 누구와 라는 뜻인데 얘가요. 앞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누구누구를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끈워 누구를 따라서 누구한테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라이 오다가 있기 때문에 100% 따라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장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늘의 기본 문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문장만 볼 텐데요. 우리 응대 서비스에 관한 문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매장에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我来给您介绍我来给您介绍 삼성의 성조 변화가 있죠, 여러분들. 삼성 뒤에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조가 들어왔을 시에 반만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我来给您介绍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끊어읽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我来给您介绍 한 번에 가시든 호흡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끊는다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我来给您介绍 한자 볼게요. 我来给您介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我来给您介绍 두 번째 문장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给您添麻烦了给您添麻烦了给您添麻烦了给您添麻烦了给您添麻烦了 자, 한자 보시면요. 여기 게이는 우리 원래 동사지만 뒤에 tien 마판이라는 성가시게 하다, 즉 보탬이 됐어요. 성가신 거를, 즉 번거롭게 하다라는 것을 tien 마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게이는 전치사가 되죠. 게이는 tien 마판러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对不起给您添麻烦了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패를 끼치다 앞에다가 对不起不好意思真抱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안함을 먼저 내세워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해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马上为你服务马上为您服务马上为您服务马上为您服务马上为您服务한자 볼게요, 여러분들. 말맞자가 등장했고 윗상자가 이게 바로 곧이라는 단어래요. 마상 왜 누구를 위하여 전치사죠? 부사랑 전치사랑 같이 나왔을 때 또한 우리 순서 기억해 주세요. 부사가 제일 먼저네요. 그럼 여러분들 조동사랑 전치사랑 있을 때에 누가 우선권이었었죠? 그렇죠. 조동사가 우선권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어의 그룹인 부사랑 조동사랑 전치사가 나왔을 시에는 어떻게 순서다? 부조전의 기본적인 어휘의 순서를 갖는다. 단 여러분들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외 특징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马上为您服务 이 服务 자체가 복무, 즉 서비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马上为您服务 여태까지 배웠었던 단어 플러스 우리 앞으로 배울 몇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단은 my, 팔다는요. my. 살 때는 신중하게 집어 올리시고요. 팔 때는 가차 없이 던져버리셔야 돼요. my. 구매를 나타냅니다. 보다는 칸. 먹다는 吃. 우리가 여기에서 중첩 형태를 하려면 看一下, 吃一下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시다는 喝一下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용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갈게요. 용, 쓰용자죠. 용一下 이렇게 얘기하면 사용할게요. 이런 뜻이죠. 자, 착용하다. 보통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戴. 휴대하다도 우리 착용하다라는 소리랑 같아요. 戴. 하지만 한자는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복잡한 戴는 우리가 각종 액세서리를 몸에 착용했을 때 쓰는 거고요. 戴는 그냥 몸에 지니는 걸 나타내요. 즉, 핸드폰 챙겼어? 你带手机了吗?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단어 중요하죠. 테스트하다, 해보다, 试一下, 试一试 이렇게 다 되죠. 자, 매다라는 거, 背. 자, 背가 원래 등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로서 매다라는 뜻입니다. 好, 背.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중국의 신체 부위는 웬만하면 달월자를 끼고 있는데 여기에선 달월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북역 북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게 등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背一下. 한번 매보세요 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들다예요. 손으로 이렇게 드는 거는 拿一下. 拿什么呢? 拿东西. 동시는 물건을 나타냅니다. 동시. 동쪽과 서쪽이기도 하죠. 상품은 상品. 그래서 우리 새로운 상품은 신상品, 신관, 신品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색상은 颜色. 사이즈는요. 大, 小, 크다, 大, 작다, 小. 사람한테 大 하면 나이가 많고요. 사람한테 小라고 하면 어리다라는 뜻인데 이 두 개 단어를 포함시킨 이 단어는 명사로서 사이즈를 나타내요. 그래서 多少, 多小, 大小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이즈를 물어볼 때 마늘 다자 多와 큰 대자를 써서 물어보세요. 你穿多大? 穿, 입다, 신다라는 한자죠. 你穿多大? 라고 하면 그쵸, 사이즈 몇 신어요? 이렇게 대신 사용할 수 있고요. 요따시아는 명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갈게요. 디자인은요. 款式, 디자인. 그래서 신디자인, 새 제품, 신관. 그쵸?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필요하다 두 글자로는요. 需要. 한 글자로는요. 要. 기억해 주세요. 자, 좋아하다 같이 갈게요. 喜欢. 당신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세요? 你喜欢什么样的款式?什么款式 해도 되지만 어떠한 이라고 하면 什么 뒤에 모양 양자를 쓰면 어떠한이 됩니다. 什么样的款式 라고 물어보시면 어떠한 것의 디자인을 원하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出示, 제시하다. 뭘 제시할 수 있어요?
护照, 机票. 그렇죠. 그래서 出示护照, 出示机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길게 얘기해서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请出示您的护照. 请出示您的机票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시작하다 开始, 开始가 있다면 끝나다 结束, 结束.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서명하다, 사인하다, 签字, 签字, 签名, 签名. 好. 휴식하다, 休息, 休息. 휴식이죠. 서비스 아까 뭐라 그랬죠? 服务, 服务. 我马上为您服务. 이렇게 하셨죠? 연령대는요, 年龄, 年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별은요, 性别, 性别. 그렇죠? 선물을 하다 같이 갈게요. 선물은 礼物, 礼物. 주다는 送. 그래서 수러 목적어 순이기 때문에 送礼物. 줄여서요. 送礼, 送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과 그리고 부사어에 대한 특징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문장 통으로 외워주시는 거 아셨죠? 好的，那我们今天学到这，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